다음으로 3번 진행하겠습니다. 기준을 눌러서 파일 열기 3번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 뷰 방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축 같은 경우는 보통 정면도를 길이 방향으로 해주는데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축 배치를 해주실 때는 항상 키홈이 위로 가게끔 제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키홈을 위쪽 방향으로 두고 길이 방향인 상태에서 사용자 뷰 마침 그대로 끌어서 아래쪽으로 해주겠습니다. 또 축 같은 경우는 항상 도면 아래에 배치해 주시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럼 이제 뷰를 뽑았으니까 바로 대표 거치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럼 축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좀 공간이 필요하니까 배치를 해주고 대표 거치기를 복사해서 또 가져와야겠죠. 위쪽 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주조 표시를 쓰지 않고 축 같은 경우에는 가공품이기 때문에 기본 X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시는 게 더 편하시겠죠. 더블 클릭해서 복사, 스케치 마무리 이 뷰에다 잡고 S 스페이스바 컨트롤 V 하시면 이제 위쪽에 복사가 되겠죠. 아무래도 인벤터에서 복사가 임의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느 위치에 될 거다라는 거는 정해있지 않아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부품 번호를 3번으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수정할 게 없죠. 기본 X 가공에 베어링이 끼워지는 부분 Y하고 오일실하고 축하고 맞닿는 부분은 제가 Z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문제들을 보면 일단 축 기본적으로 X 가공에 베어링 닿는 면 Y 가공, 그 다음에 오일실하고 마찰이 되는 면, 이 면만 특수 지정선으로 해서 Z가 필요하기 때문에 X, Y, Z 세 가지가 딱 들어가면 되겠죠. 이 상태로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이것도 누른 채 끌어서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먼저 필요한 부분들을 단면을 해주고 키홈 부분들도 투상을 먼저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뷰에다가 S 스페이스바 축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단면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선에서 스플라인 보관 이 키홈들을 다 단면을 해줘야겠죠. 먼저 스케치를 먼저 다 그려주겠습니다. 밑에 쪽도 네 개를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그 다음에 브레이크아웃을 이용해서 4개를 모두 선택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깊이는 축이기 때문에 깊이가 항상 같죠. 정중앙이기 때문에 정중앙선을 점을 한번 클릭하시고 확인 하시면 한꺼번에 단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면 해주시고 센터 구멍은 숨은 선으로라도 표시할 필요가 없죠. 이제 지시를 따로 할 거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은선 제거 확인. 그 다음에 투영을 해주겠습니다. 투영을 이용해서 위쪽 방향으로 1개 한번 클릭 오른쪽 작성. 자, 키홈만 표시를 해줄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리기를 사용해서 먼저 좌측 키홈을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뷰를 클릭 이 부분만 남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컨트롤 누른 상태로 다 눌러서 오른쪽 가시성. 이렇게 하시면 키홈의 국부 투상도가 하나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투영을 이용해서 하나 더 뽑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기를 이용해서 이 부분만 오리시면 되겠죠. 똑같이 가시성 해주시고요. 이 왼쪽과 오른쪽 키홈은 가능하면 동일한 위치에 오게끔 만드시면 좋겠죠. 처음에 넣은 김에 바로 중심선을 넣어 볼게요. 주석에 이 중심선으로 이쪽 클릭, 반대쪽 클릭, 오른쪽 작성. 이런 식으로 2개를 해주겠습니다. 축에다가도 중심선을 넣어야겠죠. 축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로 그려놓겠습니다. 뷰 선택 S 스페이스바 형상 투영을 이용해서 선 그 다음에 일치 구속 조건으로 선과 점 해주시고 치수는 2mm씩
오른쪽 특성 체인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만들어 주셨으면 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도 중심선이 있어야겠죠? 보시면 2.5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키움 폭이 5mm이기 때문에 그 반절인 2.5mm로 하셔야겠죠? 2mm씩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간격 띄우기를 이용해서 형상 투영이 안돼도 이제 인벤터가 특정 버전 이후로 형상 투영이 안돼도 치수를 이렇게 그 선에다가 임의로 찝으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형상 투영이 되는 기능이 추가가 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격 띄우기로 추가를 해주시고 치수를 다 매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선을 일단 두 개를 클릭해서 체인으로 잘 바뀌네요. 그러면 왼쪽 것도 체인으로 해주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중심선 이등분을 이용해서 밑에 부분 중심선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대략적인 중심선은 끝나는데 이제 키움 투상도를 보시면 이 투상도 이름 자체가 이제 국부투상도라고 합니다. 이제 국부적이라는 게 극히 부분적인 부분만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인데 국부투상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어느 특정한 부분만 딱 잘라서 보여주기 때문에 원래 있던 정면도와 비교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법에 규제를 해놨습니다. 국부투상도에는 양쪽에 정면도 기준해서 양쪽에 연장선이 표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표현을 해줘야겠죠. 이 비선택 S 스페이스바를 하셔서 선을 이용해서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선의 길이를 25mm 정도 해주면 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해주겠습니다. S 스페이스바 뷰를 꼭 선택해 주셔야지 이렇게 자동으로 현상 투영이 됩니다. 25mm 25mm 스케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연장선은 기준 뷰를 기준해서 1mm 정도가 간격이 띄워져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요 정도로 가깝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축 양끝에 아무래도 오일실이 껴지는 모서리들에다가 오일실 못따기를 해줬는데 이제 오일실 못따기는 구멍이나 축이나 똑같이 다 상관선이라는 것을 그려줘야 합니다. 이제 인벤터리 넘어가서 자, 상관선이라는 게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이 맞닿는 그 교차 지점에 선이 원래 필요한데 그쪽에 라운드 형상을 집어넣게 되면서 그쪽 형상이 없어졌죠. 그래서 라운드가 있어서 없어지다 보니까 도면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영상이 뚜렷하게 구분이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상관선을 그려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뷰 선택 S 스페이스바 치고 선을 이용해서 그려주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오일실 못따기는 거리를 1mm로 했던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1mm로 하고 이 간격도 1mm씩 상관선의 특징은 똑같은 외형선 굵기입니다. 도면층별이 아니라 가중치를 0.5로 바꿔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 반대쪽으로 가겠습니다. 마우스 휠 가운데를 이렇게 누른 채 끄시면은 도면을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1mm 요것만 지정해 주시고 선 가중치 0.5 스케치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축 치수를 넣어 볼 건데 축 치수도 제가 다른 1, 2번 치수를 기입할 때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모델링 하신다고 생각하신 다음에 치수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른쪽부터 시작을 할게요. 일단 근데 치수를 넣기 전에 끼워 맞춤 부분이 되는 곳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요 베어링이 들어가는 요 파이 17파이에다가 끼워 맞춤 치수를 넣어야겠죠. 아무래도 이 면이 일치해서 끼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요 면에다가
요 스퍼기어가 좌측에는 스퍼기어가 조립이 되고 오른쪽에는 벨트 풀리가 조립이 되기 때문에 또 끼워 맞춘 공차가 들어가줘야겠네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축에 키움이 있다? 그러면 키움이 있는 그 축의 지름은 무조건 끼워 맞춤 치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동력전달장치 구조에서 보시면 키움이 있다고 하면 항상 끼워 맞춤이 있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시면 그렇게라도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베어링이 끼워져 있는 곳은 당연히 끼워 맞춤이죠. 그렇게 먼저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벤토로 넘어가서 이쪽 파이 15가 나오죠. 항상 일반적인 베어링을 제외한 일반적인 모든 끼워 맞춤은 보통은 일단 뒤쪽에 G6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구멍은 항상 끼워 맞춤 공차를 넣을 때 알파벳을 대문자로 하지만 축에다가 넣을 때는 소문자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걸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끼워 맞춤 치수가 들어가면 항상 제가 Y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을 드렸었죠. Y를 미리 또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를 넣어주셔야겠죠. 직접 모델링을 한다고 가정하셨을 때. 그리고 반대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5파이가 나왔고 똑같이 G6가 나와야 되니까 오른쪽에 넣었던 걸 그대로 특성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표면 거칠기 Y.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이는 대로 넣어볼까요? 자, 이 15파이에다가 44 길이에다가 이제 요 길이까지 먼저 정렬을 미리 해놔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보이는 대로 키움 치수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키움 치수 같은 경우에는 위쪽 선 아래선 클릭하셔서 키움의 폭에는 항상 공차가 들어가야 되고 이제 관련된 치수는 대부분 공차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공차는 제 PDF 규격집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규격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 F를 눌러서 평행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평행키가 나오죠? 아래쪽에 보시면 자, 키움에는 사실 원래는 활동형, 보통형이 있는데 활동형하고 보통형의 차이는 키움이 미끌림을 발생시키면서 구동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 고정용이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동력전달 장치에서는 키움이 따로 미끌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회전 고정을 해주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둘 다 고정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통형이라고 하는데 B1의 허용차를 보겠습니다. B1 같은 경우에는 축에서의 치수죠. 축에서의 폭의 치수는 뒤에다가 N9를 써주고 그 다음에 구멍의 폭 치수에다가는 JS9를 써주죠. 그래서 인벤터로 넘어가서 저희는 축 부분이니까 더블클릭 N9를 넣어주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위쪽 방향으로 뽑아주시고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고 용도로 이 R치수를 먼저 넣어주는데 R치수 넣으실 때 팁이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15도 정도 각도로 이렇게 구속을 시킬 수 있습니다. R치수의 원칙은 항상 기본 45도입니다. 그래서 45도쯤에다가 넣어주시고 더블클릭 치수값 숨기기 가로 열고 R 가로 닫고 컨트롤 엔터. 키움 표시는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키움의 길이 방향 치수도 넣어주셔야겠죠. 자, 이쪽 길이 방향 치수에도 공차가 들어갑니다. 자, 규격집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는데 T1하고 T2의 허용차라고 나와있죠. 보시면 T1하고 T2입니다. 이게 이제 규격집에는 누락이 된 것 같은데 T1하고 T2의 허용차만 나와있지만 요 L치수 제가 방금 뽑은 요 22 치수에다가도 T1 및 T2의 허용차에 넣을 공차값과 동일한 공차값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계속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플러스 0.1, 제로에서 0.1이 있고 제로에서 0.2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폭 5mm에 속하죠. 쭉 따라가다 보시면 제로에서 플러스 0.1에 속하기 때문에 인벤토로 넘어가셔서 요 치수 클릭 위쪽에
주석의 형식에 보시면 표준에 따라 바꾸실 수 있죠. 플러스 0.1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적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키에 위치 치수까지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적당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키홈의 깊이 치수 3mm인데 이 부분은 T1 치수에 해당이 되겠죠. 축의 깊이, 그렇기 때문에 인벤토로 넘어가서 방금 넣었던 요 공차값 오른쪽 특성 복사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빼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오른쪽 키움 치수는 넣었고, 어떻게 보면 키움 치수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공차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처럼 그냥 외우셔도 돼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사용했던 특성 복사, 이것도 특성 복사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 누르고 45도, 이것도 특성 복사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키움이랑 지름 치수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근차근 이 부분 원추형 홀이 나져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세트 스크류로 다 고정을 한 부분인데 이 형상도 치수를 넣어 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위치 치수가 필요하겠죠. 끝 기준에서 위치 치수를 양쪽 다 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파이가 몇 파인지 넣어야겠죠. 홈키를 눌러서 지름 확인, 왼쪽 방향으로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각도가 있다 보니까 각도를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되겠죠. 이제 슬슬 자리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옮기실 때는 모두 드래그를 하셔서 일단 겹치더라도 옮기시면 됩니다. 이제 나중에 수정을 하면 되니까 치수 배치는 이런 식으로 최대한 간섭이 없게끔 해주시면 되고, 근데 요런 거 같은 부분은 부득이하게 간섭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자, 오른쪽처럼 치수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왼쪽도 똑같이 넣어주겠습니다. 특성 복사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자, 이렇게 도면을 그리시다 보면 이제 공간과의 싸움을 좀 많이 하셔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1번이 아무래도 세로 방향으로 많이 공간을 차지하는 것 같죠.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빼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안쪽으로 빼게 되면 이쪽 것도 빼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도 최대한 안쪽으로 넣을 수 있으면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 거를 치수 정렬을 다시 해서 좀 아래쪽으로 내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또 위쪽이 확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급적 붙여주시고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공간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적당하게 배치를 하셨으면 자, 오른쪽 왼쪽은 끝났으니까 다음 이제 베어링이 들어가는 이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치수를 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름을 넣으셔야겠죠. 제가 여기서 공식이라기보단 이제 외워야 하실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모든 끼워 맞춰지는 구멍은 H7이고 모든 끼워 맞춰지는 축은 G6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베어링이 끼워지는 축 부분은 항상 중간 끼워 맞춤이라는 걸 해줍니다. 중간 끼워 맞춤이 기호가 K6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H7의 G6는 헐거운 끼워 맞춤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고,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제 특수한 경우는
중간 끼워 맞춤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제 K6라는 기호를 많이 사용하고요. 이제 뭐 K5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K6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조립을 했을 때 틈새가 최대한 없어야 되기 때문에 조립을 할 때 헐거운 끼워 맞춤처럼 그냥 사람 손으로 조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망치 같은 것으로 압입해 가면서 조립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베어링과 축이 구동을 할 때 틈새가 많이 있다 보면 구동을 할 때 축과 베어링 표면이 계속 부딪히면서 마찰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마찰이 곧 동력 전달 장치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중간 끼워 맞춤을 한다는 점.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베어링과 축이 끼워 맞춤이 된다. 그러면 조금 빡빡하게 된다. 그렇다는 거는 K6 공차를 규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벤트로 넘어가서 더블 클릭 뒤쪽에 축이니까 항상 소문자죠. K6 컨트롤 엔터. 중심선과 지금 어떻게 보면 문자가 겹쳐져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오른쪽 옵션 화살촉 외부로 해서 위쪽으로 빼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특성 복사 하시면 이 외부까지 같이 복사가 되죠. 자, 혹시나 치수를 보통은 이런 식으로 조금 빼주시는 게 좋은데 왜냐면 저희가 이쪽에다가 또 끼워 맞춤 치수다 보니까 Y를 넣어줄 건데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되죠. 자, 이럴 때는 키움의 깊이 치수를 오른쪽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 복사를 해서 그대로 붙이기만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건 제거해 주시고 반대쪽도 이건 제거해 주시고 겹치는 것들을 모두 없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간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파이선은 왼쪽으로 빼주도록 하고요. 이제 배치를 하시다 보면 이제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우선순위별로 가려서 삭제할 것들을 삭제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끼워 맞춤 치수가 들어갔으니까 Y도 넣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베어링의 모서리 부분에 저희가 R6을 넣었었죠. 이 부분도 치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됐죠. 그 다음에 제일 큰 파이 요거 정도는 이렇게 넣으시고 축에 전체 치수를 넣겠습니다. 전체 치수도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오른쪽 잘 안될 때는 오른쪽 치수 정렬 이런 식으로